자, 우리 열에너지와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30페이지를 볼게요. 자, 일단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었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도 있었어. 건우야, 열에너지 흡수하는 반응 뭐뭐 있지? 기화, 액화? 기화와 액화는 반대인데? 융해, 음고 중에? 융해. 그리고 기고승환과 고기승환과? 고기승환. 자, 열에너지 흡수한다는 건 얘가 운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둔한 상태에서 활발한 상태로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지. 이때 흡수한 열이 운동 상태에 작용해서 여기에 사용됐다는 얘기잖아. 흡수한 열을 갖고 얘가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운동이 둔한 데서 활발한 상태로 가는 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와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녹는 거.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얘네들이 모두 다 열 에너지 흡수 반응이야. 자,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고체가 기체가 됐네. 자,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 둔한 데서 활발해지고 둔한 데서 활발해지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반응이야. 왜냐면 열에너지 이퀄 운동성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먹으면 살이 찌듯이 얘네들은 열을 흡수하면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걸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상태의 변화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입자와 입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거든? 대신 이 인력은 이 물질의 종류, 이 물질의 각 질량과 연관성이 있어. 물처럼 무거운 애는 인력이 강한 편이고 에탄올처럼 쉽게 증발되는 가벼운 애들은 이 인력이 약한 편이야. 자, 그런 인력을 물질마다 고유한 인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인력보다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순간 얘네가 멀어지고 불규칙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의 운동성이 강해지니까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돼. 그러면 얘네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고 얘네끼리 계속 부딪히게 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니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장난치고 막 때리고 막 등 때리고 막 도망가고 그런 뭐 잡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불규칙하고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보다 뛰어다니고 그러면 잡고 막 도망가고 하면 얘네가 반경이 넓어질수록 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듯이 얘네들도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 고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둔하기 때문에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해. 강하니까 얘네가 최대한 가까이 있는 모양이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규칙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책상을 최대한 다 모으면 이거 사각형 되는 거 아니니? 가로 4개, 세로 4개 하면 정사각형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냥 얘네를 가장 가까운 쪽으로 탁탁탁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이걸 줄 세우지 않아도 가까이 다 붙여놓으면 정사각형이 되듯이 얘네들도 가까이 붙여놓게 되면 얘네가 규칙적인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얘를 갖다 활발하게 운동을 시켜줬다. 열을 주었다.
그럼 얘네끼리 달달달달 부딪히면서 밀쳐내기 시작해. 밀쳐내기 시작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이 형태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규칙하게 벌어진다라고 표현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입자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 부피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변화가 없을까? 그치?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하게 운동하다 보면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하고, 배열은 불규칙,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고체를 액체로 변신시키면 부피가 늘어나고, 액체를 기체로 변신시키면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고체를 기체로 변신시키면 아주 크게 부피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비닐봉다리에다가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드라이아이스 조각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일정할까? 작아지겠지. 그럼 이 비닐봉다리는 어떻게 될까? 팽팽해져. 왜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드라이아이스. 그치.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껑충 뛰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란 얘가 쉽게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로 바로 승화하는 물질인데, 드라이아이스가 그렇고 아까 말한 보라색 아이오딘이 그래. 그리고 또 누가 그렇냐면 나프탈렌이라는, 자, 우리 해충제 좀약으로 쓰는 나프탈렌이라는 애가 그래. 나프탈렌은 흰색이야. 나프탈렌. 얘네들은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서 세 개를 딱 묶어서 얘기하거든요. 얘는 상온에 냅두게 되면 쉽게 크기가 작아지면서, 드라이아이스는 무엇을 얼린 걸 드라이아이스라고 하지? 이산화탄소가 여기저기 이산화탄소가 퍼져나가면서 얘네 기체가 되면 운동성이 활발해지잖아. 운동성이 활발해지면 이 비닐팩의 벽면을 퉁퉁퉁 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여러 개가 치고 멀어지고 치고 멀어지고 치고 부딪히고 여기 와서 또 부딪히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얘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 거야. 이런 식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유한아, 질량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니네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앉아있건 뛰어놀건 전체 질량, 사람들 한 사람들 몸무게 모아서 질량을 측정한다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똑같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질량은 변화 없지만 이렇게 부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럼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면, 자,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와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와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요 세 가지인데, 활발한 상태에서 둔한 상태로, 활발한 상태에서 비교적 둔한 상태로, 그 다음에 비교적 활발한 상태에서 가장 둔한 상태로 요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무엇이냐면 열 에너지 크기를 내가 비유한 거거든. 자, 큰 게 둔한 상태로 가면 나머지를 열을 주변으로 방출해야겠지. 그러면 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건 운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운동성이 둔해진다는 얘기야? 둔해진다는 얘기야. 둔해지게 되면 얘네가 천천히 운동하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활발하게 운동할 때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하게 돼. 그래서 인력은 점점 강해지게 되면 얘네들끼리 끌어모으는 인력에 의해서 얘네 입자가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해. 거리가 좁혀지면 모양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 변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부피 변화 감소하게 돼. 감소하게 돼. 자, 요런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자, 양초를 녹여서 양초에 크레파스를 넣고 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의 양초를 만드는 거 한 번쯤은 유튜브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니? 안 해봤어? 그래, 미안해.
양초를 녹여. 녹였을 때 이 양초에 액체로 상태로 완전히 완벽하게 투명하게 녹이면 요만큼의 자, 위치가 있을 거야. 그걸 눈으로 이렇게 내가 매직으로 표시를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굳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살짝 내려앉아. 어디 간 거야? 얘 어디 갔어? 기체로 간 거야. 왜냐면 액체 상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있다가 운동이 둔하면 얘네가 가까이 이렇게 붙는다고 했지? 거리가 좁혀져서 빈 공간이 줄어든 형태인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촛농을 고체로 굳히면 부피가 감소하는 걸 이렇게 매직의 눈금의 표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도 역시 얘는 액체건 고체건 입자의 개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질량은 전후 똑같다. 자, 그러면 가열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고 이 증가하는 원인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일반적으로 차갑게 해주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다. 거푸집이라고 알아? 거푸집. 거푸집이 뭐야? 약간 초복을 거품이랑 다르거든요. 아니요. 거푸집. 거품 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옛날에 요즘도 거푸집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뭐 성형 틀, 몰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화살을 만들 거야. 사냥을 해야지. 배고프니까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화살을 만들 거야. 센 물을 녹여서 화살을 만들려고 자, 요 구멍을 요렇게 만든 틀을 만들어.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야 될까? 작게 만들어야 될까? 크게 만들어야 응고되면 얘네가 살짝 쪼그라들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가 된다 이거야. 즉 액체보다는 고체가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초콜릿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 초콜릿 녹여갖고 틀에다가 싹 넣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옆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완벽하게 내가 가득 채웠어. 완벽하게 가득 채우면 얘네가 응고하면서 옆에가 살짝 이렇게 내려앉아서 이런 모양이 돼. 그래서 집에 가면서 초콜릿 사면서 봐봐. 끄트머리가 이렇게 살짝 볼록 올라왔어. 그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부피가 감소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냉각 반응은 입자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얘가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과 얼음은 예외야. 누가 더 부피가 크지? 고체. 고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액체인 물,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 순서야. 그래서 물은 되게 특이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 맞아. 자, 물 입자라고 하자. 물 입자가 첫 번째로 차가워져. 차가워지면 운동이 둔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얘네끼리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거든. 뭉치는데 그냥 거리가 좁혀지는 뭉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온도가 낮아지면 4도씨까지는 거리가 좁혀져. 4도씨까지는 거리가 좁혀져서 밀도가 큰 물질이 되거든.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가 딱 4도씨래. 요거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얼음의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가 어떤 식이냐면 벌집 모양처럼 입자와 입자가 요렇게 육각 형태로 결정을 만든대. 육각 형태로 마치 진짜 벌집 모양 여러 개가 붙어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결합하면서 사이에 틈을 갖고 스펀지처럼 뻥 올라오는 거야. 부피가 10%나 커지는 상태래. 10%면 엄청난 거거든. 몸무게 50kg인 사람이 10% 살이 찌면 55kg다? 5kg의 차이가 어떤 정도인지 알겠어? 자기 몸에서 5kg 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몸이 찌면 옆으로도 좀 늘 거 아니야. 얘는 순수 질량은 변함없고 옆으로만 느는 거니까 10%가 엄청나게 큰 변화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꼭 잠그고 유리병에 담그면 담아놓으면 얘네가 깨질 정도의 압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물은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다라고 해. 4도시의 밀도가 가장 크고 왜? 입자 운동이 둔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상태고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바로 얼음이 돼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물 위에 얼음이 뜨나 안 뜨나? 위에 뜨는 이유는 틈을 갖고 결합하니까 공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벼운 얼음이 되겠지?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뜨고 그 다음에 빙산 이거 어디에? 물에 다 떠 있지? 그치? 무겁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물이 갖고 있는 특이성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얘네가 가열할 때 변화, 냉각할 때 변화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대. 자, 정말 그런지 실험을 했어.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떠한 고체를 가열하기 시작했다. 온도를 시간에 따라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를 자, 시간에 따라 체크하고 얘를 시간 그리고 얘를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처음에 고체 알갱이를 가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고체 알갱이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동성이 활발해질 거야. 자, 외부로부터 가해준 열을 흡수하고 운동성이 활발해져. 그래도 아직 고체 범위 내야. 그러면 얘네가 아까보다 더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면 지네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날까, 변함없을까, 줄어들까? 증가하지? 여기서 뛰어논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봐. 충돌 횟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겠지. 그러면 얘네가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또 열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한 열이 입자 운동으로 나타나면 운동 상태가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 그러고 있다가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 상태가 보면 어떠냐면 일부는 고체로 있고 일부는 좀 더 활발한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야. 자,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얘네가 거리가 훅 멀어져. 고체 상태에서 얘네가 부딪히는 횟수와 액체 상태에서 부딪히는 횟수가 어디가 더 많을까? 고체가 더 많이 부딪히겠지. 아까는 고체에서 부딪히게 되면 온도가 서로 가까우니까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 있어서 가해준 만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계속 가열을 해줬더니 얘네가 툭 부딪히고 절로 쑥 갔어.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면 얘는 활발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온도가 쭉쭉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야. 열 먹고 튀는 거야. 먹튀했단 말이야. 먹고 저기로 갔어. 그러면 충돌 횟수가 줄어들면 가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이 상태를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하고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을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녹는 점의 특징은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이 같이 존재하고 몇 분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모두 다 액체 상태로 배열을 바꾸잖아? 그러면 100개의 입자가 있었으면 100개의 입자가 다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가 고체보다는 거리는 멀어지지만 아까보다 더 많이 활발하니까 얘가 더 많이 충돌하겠지? 충돌하면 얘네끼리 또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돼. 활발하게 운동할수록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활발한 액체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또 열을 먹튀하는 거야. 액체 상태로 부딪히면서 얘네가 열을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훅 날아가 버려. 아까보다 비교도 안 되게 멀리 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가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또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이 구간의 특징은 액체의 질량이 눈으로 봤을 때 살금살금 사라졌을 때 일부 기체로 사라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온도니까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끓는 점이 다 끝나면 얘처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태가 존재하면 또 기체가 각각 모두 다 열이 많은 상태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온도가 일정, 정말 온도가 일정한지에 대한 실험이 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종이컵이야. 종이컵을 갖다가 알콜 램프에다가 여기 물 넣고 여기에다가 메추리알을 집어넣을 거야. 메추리알을 집어넣고 얘를 알콜 램프로 가열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세연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열하면. 응. 그러면 가열하면 온도 좀 종이컵, 물, 메추리알. 매출을 메추리알. 이 메추리알을 내가 종이컵으로 끓여서 삼겠다는 뜻이야. 반숙 상태가 어? 반죽? 반숙이에요. 반숙 상태? 타지 않고 익는다는 얘기네. 그치? 지호는? 삶아질 것 같아. 어쨌거나 종이컵이 타지 않고 삶아진다란 얘기네. 그치? 맞지? 이 종이컵이 탈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아? 불에 그대로 이렇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알콜 램프 여기 산발이 이렇게 해놓고 가열 뜨겁게 해주는 거야. 언제나 500도에서 맞아. 500도에 더 타긴 하지만 요거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500도에 타지만 우리 라이터 불에도 종이는 탄다? 그치? 이게 타지 않고 이 메추리알이 익을 때까지 얘가 그대로 있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물이 가열해. 그러면 가열해준 열을 갖고 운동성이 활발해. 활발해지면 얘네끼리 부딪히면서 뜨거운 물이 돼. 그러고 있다가 에너지가 넘치면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뛰쳐나가면 여기에서 준 열을 갖고 튀어버린다고 했잖아. 먹튀. 계속해서 가열해준 열이 요 바깥으로 튀어서 먹고 튀어버려서 없어졌단 말이야. 사라졌단 말이야. 여기 계속 가열해준 열이 기체가 들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종이컵이 타지 않고 물이 있는 동안은 얘가 익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종이 용기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쉽게 젖는 거 말고 코팅이 어느 정도 되는 용기에다가 가스 버너에다가 넣고 가열해도 돼. 왜냐면 물이 고르게 있다면. 한쪽에는 물이 뭐 안 들어가는 종이 부분만 닿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종이만 있게 되면 타버리고 구멍이 나거든. 골고루 물이 다 적셔지게 되면 얘네가 물이 있는 동안은 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끓을 때 얘네가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종이컵이 타지 않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라면을 안 끓여 먹어본 사람이 있어? 다 끓여 먹어봤구나. 우리 큰아들은 겁이 좀 많아서 전자레인지로 데펴 먹어.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어. 가스레인지를 안 써, 아직도. 무서워서. 겁이 많아, 남자인데. 졸려? 자, 우리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넣었어. 물을 넣었는데 이 냄비가 타는 순간은 언제일까? 물이 있을 때야? 물이 없을 때야? 물이 없을 때야. 잘 봐. 물이 없을 때 냄비가 탄대. 냄비하고 물하고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 것 같아? 냄비가 훨씬 더 높잖아. 500도씨 이상이니까. 그치? 근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을 때는 얘네가 타지 않다가 물이 사라지면 급격하게 얘네가 막 연기 나고 막 이렇게 타기 시작해. 탄내 나고. 이건 뭐냐면 물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나가버려. 이걸 열을 흡수하고 튀어서 바깥으로 분산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타지 않게 얘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상태 변화의 특징은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볼게요. 자,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성하고 인력이 있어. 온도가 낮으면 인력이 강해지고 온도가 높으면 운동성이 강해지거든. 얘네 입자끼리 잡아당긴 인력보다 운동성이 강해지는 순간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온도가 쓱쓱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상태 변화가 아닌 순수한 하나의 물질의 상태가 존재한다란 얘기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얘네가 상태가 변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야. 가해준 열을 상태 변하는데 쓰였다. 열을 흡수했다라고 표현해. 자, 저기 오는 점이랑 빼는 점 이때 사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충돌을 안 해서 아까보다는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응. 우리 왜 사춘기 애들한테 막 그래. 아, 사춘기 애들이 아니라 애들한테 막 그래. 막 애들이 뚱뚱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이거 다 키로 간다. 막 이러잖아. 그치? 그리고 한참 크는 애들은 엄청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 많이 먹는데도 살 안 찌는 애들은 뭐야? 체질 체질? 체질도 있지만 똑같은 애인데 막 살이 찌던 애가 갑자기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때가 있어. 신진대사가 활발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운동을 많이 해서 소모하거나. 그 찌양 말고 누구지? 히밥? 히밥은 히밥은 약 먹었지? 나비야. 그치? 약 먹었어요. 아, 히밥은 아니구나. 히밥인가? 운동해서 뺀다는 사람?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려면 운동을 해서 소모하라고 하잖아. 먹은 양분을 다 소모하라고 하잖아. 소비하라고. 이거는 뭐야? 열을 얌얌얌 먹는데 열이 온도가 높아져. 높아지지 않아. 무슨 소리야? 얘를 딴 데 썼단 얘기야. 어디에? 상태 변화하는데. 얘가 증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 이래 또.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입자 운동 변화는 첫 번째 가열해 줍니다. 열을 흡수하고 운동이 활발해지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의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상태 변화는 열 방출 반응인데 정말 열이 방출될까? 자, 그럼 유하나, 열을 방출한다고 하면 차갑게 냉각해 줄 때 온도 변화는 어떨까? 모르겠어? 뭐라고? 열을 방출한다면, 상태 변화할 때 열을 방출한다면 냉각해 줄 때 온도 변화는 어떨까? 온도가 더 낮아질까? 낮아지냐, 일정하냐, 아니면 올라가냐 이런 거지. 맞아. 낮아져? 냉각하면? 네. 자, 액체를 차갑게 해줄 거야. 아니, 기체가 차가워지면 일단 온도가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던 기체가 운동성이 둔해지기 시작해. 운동성이 둔해지면 이 운동성 중과 인력의 이 차이가 점점점 인력이 강해지게 돼. 그러면 같은 입자를 얘네가 모으기 시작하거든? 모으기 시작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 좁아지면 얘네가 한순간에 바로 액체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좁아지면서 우리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해. 부딪히고 줄어들고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있던 애가 가까이 하면서 더 많이 부딪히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잘 봐. 끼익 하면서 열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 발생해. 마찰열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순식간에 액체로 변할 때 얘가 짠 변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야. 그러면 냉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동안에 물질의 상태는 일부 기체도 있고 일부 액체가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한다. 열을 방출하고 그리고 나서 열을 다 방출하고 어느 순간 다시 온도가 내려질 때는 순수한 액체가 존재할 때야. 그리고 얘도 역시 브레이크를 서로 운동이 둔해지고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 얘가 가까워지면서 또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역시 열을 방출함으로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물질은 액체가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모든 애들이 열을 방출하고 운동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고체로 변신하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상태 변화 구간이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열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상태 변화하면서 운동이 활발한 거에서 둔한 걸로 갈 때 얘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열을 낸다라는 거지. 얘네가 둔한 상태로 가면서 좁혀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열을 방출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이 얼면 열이 방출해서 아까 내가 과일 창고에 물을 얼려 놓는 거, 그 다음에 이글루나 이런 데 우리가 물을 얼리는 이유는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요렇게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자,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25분? 자, 요것도 상태 변화 요 단위, 요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1번.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입자 운동의 변화.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 둔해지면 인력이 강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좁혀지고 그리고 응고, 액화, 기체, 고체, 승하, 상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디 풀어보냐면 32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실게요. 1번부터 6번.